여러분, 안녕하세요. 먼데먼데 작가입니다. 오늘은 진짜 역대급으로 매운 이슈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잘 아시죠? 그런데 그들만큼 어쩌면 그들보다 더 무서운 기술계의 조용한 포식자가 있습니다. 바로 오라클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창업자 레리 앨리슨 진짜 괴짜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번에 제대로 사고를 친 것 같습니다. 무려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조 원짜리 초거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돈 문제로 소송을 당했거든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채권자들이 집단으로요. 너네 우리 속이고 빚 숨겼지? 이러면서요. 도대체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동네 카페에서 친구가 들려주는 것처럼 아주 찰지게 풀어드릴게요. 채널 고정하세요. 사건의 시작은 작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소는 무려 미국 백악관.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언론 앞에 섭니다. 그 옆에는 인공지능의 아버지라 불리는 오픈AI의 샘 올트먼, 투자의 귀재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의장까지 그야말로 지구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다 모였어요. 여기서 뭘 발표했느냐? 향후 4년간 5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전역에 10기가와트 규모의 초거대 AI 인프라를 짓겠다는 겁니다. 이름하여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름부터가 무슨 영화 같죠? 전 세계 AI 패권을 미국이 쥐겠다는 엄청난 야심이 가득한 선언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들 꿈에 부풀어 있었죠. 그리고 그해 9월, 오라클은 오픈AI와 무려 3천억 달러, 우리 돈 약 390조 원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을 공식 체결합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해 오라클이 오픈AI에 천문학적인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기로 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천억 달러라니? 이게 감이 오시나요? 웬만한 국가안의 예산보다 많은 돈입니다. 당연히 오라클은 이 막대한 계약을 감당하기 위해 미친 듯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서버를 사들여야 했습니다. 즉,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필요했다는 소리죠. 이때부터 오라클의 돈줄 찾기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라클은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계약 체결 보름 뒤인 9월 25일, 18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해요. 투자자들에게 우리 AI 사업 대박 날 거니까 우리 채권 좀 사달라고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터집니다. 오라클이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식 서류에 향후 AI 투자에 돈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단순히 잠재적인 가능성으로만 적어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소장에 따르면 오라클은 이때 이미 텍사스와 위스콘신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해 380억 달러라는 추가 대출 계획을 확정해 둔 상태였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에게 어쩌면 돈이 더 필요할지도 몰라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380억 달러 빌리기로 다 짜놨지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번 소송의 핵심 의도적 정보 누락 의혹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죠. 채권을 발행한 지 불과 7주 뒤인 11월 중순, 블룸버그를 비롯한 주요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됩니다. 오라클이 JP모건과 미쓰비시 UFJ 같은 글로벌 은행들을 통해 무려 38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대출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었죠. 그것도 텍사스의 230억 달러, 위스콘신의 150억 달러로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 드러났습니다. 시장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방금 채권 180억 달러 팔아놓고 또 380억 달러를 빌린다고. 투자자들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언론 보도로 인해 오라클의 실제 재무 상태가 낱낱이 파헤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립토폴리탄 등 데이터에 따르면 오라클의 미상환 채권과 대출금 총액이 약 1,080억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우리 돈 약 140조 원. 글로벌 기술 기업 중 최고 수준의 빚더미에 올라있던 겁니다. S&P 글로벌 같은 신용평가사들은 이미 특정 고객, 즉 오픈AI에 대한 계약 집중 리스크를 경고했었는데 여기에 빚폭탄까지 터진 거죠. 설상가상으로 12월 10일 오라클의 분기 실적 발표가 또 한 번 시장의 찬물을 끼얹습니다. 클라우드 매출은 많이 늘었지만 지출이 더 많았거든요. 더글러스 케어링 시포는 2026 회계연도 자본 지출 가이던스를 5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이로 인해 음의 잉여연금 흐름이 100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쉽게 말해 장사는 잘했지만 번 돈보다 쓴 돈이 13조 원이나 더 많았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공동 CEO인 클레이튼 마고아이어크가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면서 시장의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실적 발표 다음 날 블룸버그 통신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데이터를 보도합니다. 오라클의 신용위험 지표인 5년 만기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 155.27bp까지 치솟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오라클 채권이 부도날까봐 드는 보험 수수료 같은 건데 이게 폭등했다는 건 시장이 오라클의 디폴트 위험을 그만큼 높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였죠.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오라클 주가는 하루 만에 약 11% 폭락했습니다. 주가 폭락 이틀 뒤인 12월 12일 오라클이 세크에 정식 제출한 분기 보고서에는 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2028 회계연도까지 개시될 데이터센터 장기 리스 약정 총규모가 무려 2,480억 달러에 달한다고 공시한 겁니다. 우리 돈 약 320조 원. 직전 분기에 1,000억 달러였는데 불과 3개월 만에 2배 반 이상 폭증한 거예요. 이건 장부상 부채에는 안 나오지만 오라클이 앞으로 꼼짝없이 내야 하는 거대한 고정 비용입니다. S&P 글로벌 분석가들은 만약 AI 붕이 거품으로 판명 날 경우 이 천문학적인 임대 계약들이 오라클에게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쇄적인 악재 공시와 자본시장의 신뢰 상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지난 9월 한때 주당 175달러 선에 육박하며 9,400억 달러 수준까지 부풀어 올랐던 오라클의 시가총액은 12월을 거치며 5,500억 달러 수준까지 추락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50%에 가까운 시총이 증발해버린 거죠.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결국 2026년 1월 14일과 15일 미국 뉴욕주 대법원과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오라클 법인과 레리 앨리슨 의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연달아 접수됩니다. 오하이오 목수 연금 플랜을 필두로 한 채권자들과 손실을 본 주주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들은 오라클이 180억 달러 채권 공모 당시 380억 달러의 대규모 추가 차입 계획을 고의로 은폐하여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소송이 더 충격적인 건 오라클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핵심 금융기관들까지 공동피고로 지목됐다는 점입니다. 180억 달러 채권 발행을 주관하고 인수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 골드만삭스 등 16개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들도 증권법 위반 혐의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채권단은 이들 역시 오라클의 부채 은폐 계획을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파장이 단순한 기업 분쟁을 넘어 미국 금융권 전체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죠.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에는 더 파렴치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부자 거래 의혹인데요. 소장에 따르면 오라클 고위 임원 6명이 AI 투자가 폭발적인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장의 오해를 방치하거나 조장한 뒤 주가가 고점에 달해 있을 때 자신들의 개인 보유, 주식 187억 달러어치를 매각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들은 자신들의 회사가 숨겨진 빚더미 위에 서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사업 잘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들은 돈을 챙겨 도망쳤다는 소리가 됩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러한 내부의 악재들은 외부 파트너십의 균열로 이어졌습니다. 오라클의 최대 재무 파트너 중 하나였던 대체 투자사 블루아울 캐피탈이 12월 17일 오픈AI를 위한 100억 달러 규모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자금 지원 계획에서 전격 철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오라클의 부채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시장의 평가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 보도로 오라클 주가는 또 한 번 5.4% 하락했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자체도 자금 경색과 파트너 간의 갈등으로 심각한 파열음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전역 5개 주에 걸쳐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주에 빌린 데이터 센터의 800메가와트 규모 추가 증설 계획은 파트너사 간 자금 분담 이견으로 최종 철회됐습니다. 스타게이트의 주력 캠퍼스마저 재무 이견으로 확장이 무산된 거죠. 프로젝트를 이끄는 샘 올트먼과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 내부의 갈등도 심각합니다. 디 인포메이션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가장 중요한 텍사스 데이터 센터 캠퍼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두고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 일론 머스크까지 가세했습니다. 그는 X 플랫폼을 활용해 소프트뱅크가 실제로는 돈이 없다, 스타게이트는 실체 없는 가짜 샘 올트먼은 사기꾼이라며 노골적인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거물들을 유치한 진흙탕 싸움 속에 스타게이트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오라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리콘밸리 AI 클라우드 생태계 기저에 깔린 기형적인 구조를 드러내고 있죠. 이른바 매출 돌려막기 의혹인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서로에게 거액의 투자를 약속하지만 실제로 현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무료 크레딧, 이른바 가짜 돈을 주고받으며 이를 장부상 매출로 허위 둔갑시켜 투자자들을 속인다는 주장입니다. 오라클이 부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빚을 낸 것도 연간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오픈AI에게 향후 거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맹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가상화폐 및 핀테크 전문 커뮤니티에서는 오라클의 행보를 2017년 코인 시장의 아이코 거품 사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실체 없이 화려한 백서와 헛된 미래의 꿈만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가 사라졌던 과거의 프로젝트들처럼 오라클 역시 오픈AI라는 이름 하나에 기대어 통제 불가능한 채무의 산을 쌓아 올리는 무모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냉소적인 시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타게이트의 가장 치명적인 병목 현상은 바로 에너지 확보입니다. 10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은 미국 전력망의 물리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에너지 공급망 구축의 지연과 노동력 부족 등으로 애초 2027년 완공 목표였던 주요 데이터 센터의 가동 시기는 2028년 이후로 줄줄이 지연되는 실정입니다. 만약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완공 지연 사태와 맞물릴 경우 오라클이 수십 개의 은행을 긁어모아 진행하는 이 천문학적인 대출 구조가 대규모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라클의 부채 은폐 의혹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총체적 난국에 대해 깊숙이 취재한 내용 어떠셨나요? 5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꿈과 그 뒤에 숨겨진 1,000억 달러가 넘는 빚더미, 그리고 폭로와 갈등, 소송으로 이어지는 이 미친 썰풀이. 아직 수사 중이거나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사안들이니만큼 섣부른 판단보다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라클의 도박이 AI 제국의 탄생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빅테크의 거품이 터지는 신호탄이 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뭔데 작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매운 이슈로 찾아올게요. 안녕.